안녕하세요. 저는 지혜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긴 여정을 함께 할 건데요. 저는 시공명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공명리학. 이 시공명리학은 현대의 수많은 명리 이론 중에서 유일하게 시간과 공간이 명리학의 본질이다라고 규명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를 앞으로 천천히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 시공명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의 부호, 가불병정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텐데요.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게 가불병정 책입니다. 이 가불병정의 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책은 우주의 빅뱅에서 4개의 순환 과정을 오로지 가불병정으로만 설명한 책인데요. 이 책을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천간 10글자와 지지 12글자의 에너지를 깨닫게 될 텐데요. 또 이런 에너지들의 조합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가 자연스럽게 순환되고 있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은 한 번쯤 이 천간 10글자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와 지지 12글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가불병정과 자축인묘의 시공간의 부호가 어디서 시작되었나 하는 것을 찾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저도 좀 놀란 부분인데 이 중국 중심부의 역사를 논할 때 예절이 바르고 창의력이 넘치고 또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있었는데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동이족인데요. 동이족. 이 동이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 동이족이 우리 민족의 조상임을 알려주는 글과 업적을 몇 개 책에 써주셨는데 제가 한 2가지 정도 소개해 드릴게요. 중국 총통 장개석이 이시영 상해임시정부 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고향이 옛날 백제 땅이었다 하면서 당신들의 선조는 대륙의 주인이었는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소? 그러니 나라를 빼앗겼지라고 말한 일화가 있습니다. 또 초대 문교부 장관 안호상이 중국의 석학이요 저명한 문학평론가 임어당을 만난 자리에서의 그 여담인데요. 안호상이 말하길 중국이 한자를 만들어 놓아서 한자를 사용하는 우리나라는 한글 전용에 문제가 많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임어당이 놀라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자는 당신네들 동이족 조상이 만든 문자를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무안을 당한 안호상 박사는 평생을 민족사관에 매진하고 역사를 다시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우리는 자랑스러운 민족이고 그렇기에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다는 한글도 만든 것이겠죠. 동이족, 동방예의지국. 이 동쪽은 갑을을 상징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창조 능력을 가진 민족임을 뜻하죠. 그런데 바로 이 동이족이 은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은나라에서 갑골 문자를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갑골 문자를 사용했던 무려 3000년 전의 은나라의 시기에 이미 60갑자가 존재했다는 사실이죠. 혹시 이것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은나라 60갑자의 모양인데 이 은나라 때 60갑자는 각골 문자로 쓰여졌기 때문에 현대화 글자는 좀 많이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의 갑자는 예전에 이런 모양이었고 또 지금의 을면은 당시에 이런 모양이었네요. 현대의 모양과는 나름 좀 비슷하죠. 그리고 지금 임신 간지는 당시에 이런 모양이었죠. 이렇게 은나라 때부터 60갑자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 이 60갑자는 그 당시에 어떻게 활용이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60갑자를 사용한 이유는 이 60갑자로 기륭을 판단한 후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60갑자의 활용은 국가를 위한 것이지 개인의 기륭을 판단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흘러서 현대에 와서는 이 60갑자가 국가에서 개인의 운을 보기 위해 바뀌었는데요. 흔히 이것을 사주팔자라고 하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자 사주를 보러 간 적이 있으시죠?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접하는 이 사주팔자는 은나라처럼
하늘의 시공간 변화를 살펴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생과 극의 논리로만 기륭을 판단하는 사주팔자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시간과 공간을 상징하는 이 60갑자의 시공간의 개념은 사라져버리고 생과 극으로만 바뀌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은나라 시공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돌아가 볼 건데요. 그 시기로 돌아가서 갑을병정, 자축인묘가 어떤 시간과 공간을 상징하는 부호이며 어떤 에너지의 파동을 가졌고 만약 천간과 지지가 결합하면 또 어떤 에너지의 파동이 생겨나는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또 현대에 이르러 시공간의 개념이 사라지고 생극의 논리만 남은 이유도 반드시 밝혀볼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시공간 개념과 생극 논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예로 이 경금이 간목을 충한다, 극한다라고 하는데 또 이 을목이 병화를 생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극으로 인생의 기륭을 판단하는 것이 지금의 사주팔자술이죠. 아마도 들어보셨겠지만 나는 상간격, 너는 정간격, 그리고 식신재살, 살인상생 이런 것들은 모두 생극론이죠. 즉 세상의 이치를 생과 극으로 양분화하여서 네 편, 내 편, 상대편, 내 편 이렇게 갈라버리는 건데요. 굉장히 극단적이죠. 하지만 시간과 공간으로 살피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경금이 이 간목을 충하고 극하지만 간목은 나중에 경금을 만들어내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겨울의 간목이 여름의 경금으로 에너지가 바뀌고 무령이 변하는데요. 따라서 이 경금의 열매로 바뀌려면 반드시 이 간목이 있어야죠. 흥미롭지 않으세요? 즉 경금은 간목을 충하거나 죽이거나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고 갑은 경금의 충을 받고 자신을 경금 후대를 위해 희생을 합니다. 충이라고 상대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이라고 무조건 내가 받아서 좋다는 의미도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다뤄야 할 부분인데요. 처음부터 너무 복잡할 듯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십간의 갑골문자 형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